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표 말씀 나누다가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인연이 있으시다고. 네.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아니 원래 전라도 순천 사람이고 맞아요. 난 전라도 고흥 사람이고 예, 또 같은 대학 또 선배잖아요. 예, 예. 2년 선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인천시장 때 제가 특보로 모셔서 여러 가지 그러셨군요. 조언도 많이 들었고 또 그 형님이 유진벨 재단을 통해 북한 동포 예, 돕기를 하고 또 이뇨한 박사가 앰뷸런스 문제를 개선하면서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 부모님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네. 많이 헌신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참 구수하고 좋은 분인데 계속 그 박근혜 때도 가고 그래서 내가 좀 그거 하지 말아라. 인수위에 가시죠. 인수위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인요한 씨를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가져온 이 청와대 아니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좀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같은 분을 저렇게 소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저는 정권을 떠나서 인요한 같은 분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나 그런 역할. 코이카 이사장 이거를 실제로 하고 싶어 했어요. 아 본인이요. 인요한.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선교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 그런 역할이 정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일회용으로 소비하지 않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코이카 이사장 면접을 봤다고 얼마 전에 제가 들어서 코이카로 가시는 것은 나는 뭐 윤석열 정부라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거를 정치 한복판인 그 혁신위원장으로 데리고 갔다. 완전히 소모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뭐 하태경 의원들이 인터뷰에 나와서 뭐 막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혁신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혁신시킬 수가 있습니까? 뭐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국민 당원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오너가 그냥 장식용으로 임명해서 쇼하는 건 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위원장 김상곤 시켜서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제 폐지, 최고위원제 폐지, 현실과 어긋난 혁신안 했다가 다 다시 복원됐어요. 지역위원장들이 지도부를 순회해서 구성된다는 게 어떻게 리더십이 나옵니까?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회도 사실 성공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원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큰 성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원회라는 건 저거는 장식물이고 혁신은 본인이 반성하고 윤석열 본인이 바뀌어야죠. 그걸 안 해놓고 왜 다른 사람 그 장식물을 갖다가 소모시키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되면 이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이해창이 YS와 싸우듯이 민심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전했다가 안 되면 사표되고 나오는 게 나는 인요한의 정치적 생명이 사는 것이다. 본인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인요한 씨와 친한 사이고 아끼는 분으로 또 좋은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요한이 거기서 장식물 하다가 나오면 완전히 소모품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쓸 되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오염돼 버리면 그러니까 꼭 우리 인요한 박사님은 제가 이 다리 다쳤을 때도 다 저를 케어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아주 저 뭐 형제처럼 친한 사이인데 정말 아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원칙에 어긋나서 들러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사표내고 나오십시오.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쌍특검이 통과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55 클럽 특검이 12월에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 순간 사표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국회로 이제 만약에 환부 송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다시 재의결하는 것은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80명이 참석해서 120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니까요.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의결이 되는 순간 사실상 탄핵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거부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려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우리 윤관석, 예, 이승만원 예,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예. 여기 앉아 계신 돈목도 관련 의원들이 이거 표결한다는 것이 자기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해상충이다 이런 말했잖아요. 예, 예. 그 논리를 적어도 당시 이거 똑똑한 양반이 이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자신의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와 자신의 선배인 박영수 특검의 네, 50억 네. 클럽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정치인으로 사는 거고 그 말 못하면 같이 다 한패거리가 되는 예, 거죠. 예.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하겠죠 당연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그렇잖아요. 우리 네. 일제 시대 때 이완용 얼마나 똑똑한 인재였어요. 현란한 논리로 일제에 투하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신원식이 대한제국 때 과연 기본권이 있었냐, 자유가 있었냐, 일제보다 행복에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미친 망발을 하는 신원식을 인사검증에 통과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를 임명한 윤석열 다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구성을 하는 멤버들을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나왔는데요. 누가 들어간지 좀 알려드릴게요. 김경진 전 의원 아시죠? 예. 그 김경진 전 의원. 이미 배신했잖아요. 네. 배신자 클럽인 거죠.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현 의원 박성중 의원이 그다음에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치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은 정선화 전주시 병당협협의회 당협위원장, 아마 이제 호남을 배려한 것 같고요. 네. 정혜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교수나 아니면 언론인들 출신이에요. 눈에 띄는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도 한 명 들어갔어요. 경북대 재학생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 몇몇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체 의미가 없고요. 네. 이것은 마치 일제가 을사늑약 전에 일진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 그 병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들러리를 세우고 중추원 참의를 만들어서 봉건 귀족들 자리 한 자리 줘서 일제 강제 합병에 들러리를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박사님 나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예. 지난번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에 예. 우리 나는 이 조중동 언론이 심각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진보 언론도 이걸 지적해 줘야 됩니다. 아니 김태우의 강서구청장 공천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것을 인정하고 기사들을 다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죠. 이건 탄핵 사유라니까요. 개입이니까. 아니 헌법 8조 예. 8조의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8조 2항 그 전제로 사망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 되면 헌법재판소 이런 비민주적 정당은 해산시켜야 돼요. 왜 통진당 왜 해산시켰습니까? 헌재가 비민주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친박 의원들 공천 작업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 처벌받았죠. 그때 그 한동훈 검사 기소해서 네. 2년 실형을 받았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범죄 행위를 왜 사실상 전제하고 기사를 쓰냐고요, 조중동 여러분. 저도 쓰고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더라고요. 예.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룰을 뛰어넘는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무슨 위성정당도 이게 완전히 사당이잖아요. 사당을 자백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신인규인가 그 상금 부대변인 예. 사표 내면서 사표냈죠. 정확히 말했잖아요. 이게 네. 완전히 윤석열 사당화됐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예. 그냥 정치적으로 윤석열 사당화됐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은 헌법 8조 2항의 위반이고 탄핵 사유이고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 2년 실형을 만든 공소 사실이라니까요. 예. 윤석열 피의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절대 묵인해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천에 개입을 해요, 대통령이? 이게 공당입니까, 이게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녹취록에 보니까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뭐 들어가면 뭐 3개월 만에 뭐 뽀개버리겠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위성 그 완전히 사당화된 조직에 줄 서 있고 지록 위마에 줄 서 있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이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그 정도 말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내년 4월에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을 보고 반성해야지 정말 그 어린 이준석을 집단 리치를 하면서 그래도 바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도.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삼선 사선 의원 여러분.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부분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